구리바야시는 한 대학의 감염증 연구원이다. 매일 그는 방호복으로 온몸을 감싸고 실험실로 향한다. 실험실 냉동고에는 병원체 K55가 보관되어 있다. K55는 연구원 구즈하라가 허락도 없이 만든 생물학 무기와도 같은 탄저균의 일종이다. 급증하는 테러리스트를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는 무기 수준의 세균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구즈하라의 생각이었다. 그 사실을 안 연구소장은 구즈하라를 해고했고 혹여 책임을 떠맡게 될까봐 K55의 존재를 비밀에 붙였다. 그리고 구리바야시에게 K55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 매일 확인하도록 했다. 평소처럼 냉동고를 살펴보던 구리바야시는 깜짝 놀랐다. 5개여야 할 K55가 3개밖에 없었다. 실험실 안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나머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큰일 났습니다. K55 2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연구소장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소장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런가? 역시 그렇게 된 건가? 역시라니 무슨 말씀이죠? 이걸 보게. 연구소장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누군가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K55 2개가 없어졌을 것이다. K55를 묻어둔 곳 옆 나무에 발신기를 설치해두었다. 방향 탐지 수신기를 사용하면 발신기를 발견할 수 있다. 내 요구대로 따르면 사진의 장소를 밝히고 수신기도 주겠다. 30억을 준비하길 바란다. 이틀 뒤에 다시 연락하겠다. 참고로 수신기 배터리는 일주일 동안만 유지된다. 기온이 섭씨 10도 이상이 되면 K55를 보관한 케이스도 파손될 것이다. 메일에는 2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원통형 케이스를 눈 밑에 묻으려고 하는 사진과 발신기가 들어있는 곰인형이 나무에 걸린 사진이었다. K55를 만들었다가 잘린 구즈하라가 원한을 품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이 분명했다. 경찰에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나도 자네도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거야. 그때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은 소장이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네, 구즈하라는 우리 연구소 직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전화를 끊은 소장에게 구리바야시가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30억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어. 구즈하라가 사고로 죽었대. 구리바야시와 소장은 경찰이 말한 병원의 시신 안치소로 갔다. 경찰은 구즈하라가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고 했다. 시신을 확인한 2사람은 구즈하라의 차로 갔다. 앞좌석에 놓인 가방에 작은 사각형 기기가 있었다. 안테나가 달린 것으로 보아 탐지 수신기인 듯했다. 카메라에는 10장의 설산 사진이 있었다.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철탑이 찍혀 있었다. 소장님, 이 구석에 찍힌 철탑만인데요. 아마도 스키장 리프트 같습니다. 구리바야시, 어떻게든 K55를 회수해야 하네. 집으로 돌아온 구리바야시는 평소 스키를 즐기는 아들 슈토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슈토, 이 사진 좀 봐줄래? 어느 스키장인지 알겠어? 슈토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철탑 케이블에 리프트가 걸려있질 않아. 이번 시즌에 사용되지 않는 리프트라는 소리지. 슈토는 휴대폰으로 스키장, 리프트, 운행 중단을 검색했다. 사토자와 온천에 3년 전에 운행을 중단한 리프트가 하나 있대. 구리바야시는 사토자와 온천 근처 스키장으로 향했다. 스키장에 도착한 구리바야시는 마음이 급해졌다. 스키장 옆에는 큰 마을이 있었다. K55를 찾아내지 못하고 눈이 녹는다면 마을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컸다. 한시라도 빨리 K55를 찾아야 했다. 구리바야시는 스키를 타고 내려가며 주변을 살펴봤다. 그때 고개를 돌린 구리바야시는 깜짝 놀랐다. 바로 옆에 사진과 비슷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서둘러 숲을 향해 수신기 스위치를 켰지만 수신기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구리바야시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설마 수신기가 고장난 건 아니겠지? 다음 날 나갈 준비를 하던 구리바야시는 숙소에서 수신기를 켜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수신기가 미친 듯이 반응했다. 이게 왜 여기서 켜지지? 예측 불가능한 논스톱 미스터리 히가시노 게이고 설산 시리즈 2번째 작품 화이트 러쉬.